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네. 자, 오늘 주기적인 보험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지인들을 만나면 정말 보험 점검 꼭 한 번은 받아봐라. 지난 주말에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지인분들을 만났는데 보험 이야기가 우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점검 꼭 한 번은 받아봐야 된다. 이유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뭔가 들은 얘기는 많은데 정리는 안 되고 한 번쯤은 보험 점검을 받아봐라라고 했더니 또 주변에서 나 지인한테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 알던 분 지인한테 쓰면 보험 점검 꼭 받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유는 말을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님들이 어떤 이야기로 또 정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보험은 이제 가입이 끝이 아니라 관리가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기적인 보험 점검이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주기적인 보험 점검을 통해 다치거나 아팠을 때 제대로 보장받자. 네. 자, 그러면 왜 주기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보험 점검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좀 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우리가 회사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진학을 하는 등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떤 보장을 해야 하는지 매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일 때 나만 챙기면 됐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장으로서 사망 보장도 좀 필요할 거고요. 네. 내가 만약에 다치거나 아팠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간병인에 대한 보험도 필요해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기술도 계속 발달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새로운 보장들이 생길 텐데요. 네. 예를 들어 10년 전 상품은 지금 기준으로 보장 금액이 좀 턱없이 부족하거나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심장 질환의 경우 과거에는 발병 확률이 낮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던 반면에 현재는 협심증이나 부정맥 등 다양한 심장 질환에 대한 질병들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네. 저는 단순하게 이 보험 점검이라는 게 보장을 넓히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어떤 큰 변화, 사이클에 따라서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게 됐네요. 그리고 혹은 또 주기적으로 또 보험 점검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 점검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갱신형 보험 때문인데요. 우리가 갱신형 보험의 경우 3년, 5년, 10년 등 정해진 기간별로 보험료가 변동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들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 보험도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가입했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갱신형 보험인지 알지 못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보험료는 우리가 그냥 자동이체 그냥 해두고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보험료가 내가 올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내가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하고 한번 딱 체크해 봤더니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가 점검해야지 할 때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좀 있으니까 꼭 그때를 체크하셔야죠. 맞아요. 한번 네. 가입하고 그냥 자동 이체를 네. 내버려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을 언제 점검하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매년 1회 정도는 담당자나 이제 주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좋고요. 매년 1회요? 네, 매년 1회. 매년 1회면은 뭐 많은 건 아니죠. 1년에 와, 딱 한 평생 번인데. 안 한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출산, 퇴직 등 중대한 인생 이벤트가 있을 때도 점검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면 우편이나 모바일 알림톡으로 사전에 고지가 되는데요. 그때도 점검 시기고요.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왔다는 광고가 자주 보일 때도 점검 시기입니다. 광고 뜨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네. 우리가 운전자 보험 광고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자 보험의 보장의 범위나 보장을 해주는 한도가 상당히 좀 낮았었거든요. 현재는 보장을 해주는 한도나 보장의 범위도 상당히 좀 많이 넓어졌는데 과거에는 3천만 원만 보장해주던
형사합의금,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도 하거든요. 현재는 2억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우리가 정식 기소가 돼야 사용할 수 있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5천만 원 한도로 늘어나면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내가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정말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보장 한도, 범위도 정말 좋아졌고요. 네, 맞아요. 근데 보험료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장받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나는 정작 보장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동키 여러분들도 꼭 보험 점검을 통해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제대로 보장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설명해 주시길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선임 단계가 정말 달라졌다고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축 관련 상품도 있잖아요. 이런 저축 상품들도 우리가 점검이 필요할까요? 네네,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저축하는 거니까 그냥 두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좀 방치해 두시는데요. 네. 우리가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수익률,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내가 받는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펀드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정을 해야 수익률을 최대로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만약에 주식으로 비중을 80%를 세팅을 해놓고 지금도 그냥 그대로라면 지금 시장 상황이나 본인의 투자 성향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목돈이 생겼을 때 그걸 단순히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10년 전에 매달 20만 원씩 변액 연금을 넣으시던 분이 중간에 목돈 일부가 생기면서 주가 하락 시점에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을 통해 목돈을 추가로 납입을 했더니 현재 환급률과 연금 예상 수령액도 크게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2부에서는 직접 전문가들이 상담해 주신 사연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더 깊게 들여다 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살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주변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했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어려서 보험이 필요한지 사실 와닿지는 않았지만 아는 분의 설득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보험을 보더니 너무 비싸고 보장도 좋은 것 같지 않다고 하길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을 추천해준 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쪽 보험 일을 아예 그만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 보험 제대로 가입을 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사연 들으면서 일부에서 살펴본 보험 시기 점검 시기 중에서 결혼이라는 그 변화를 또 겪으신 분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혹은 결혼 후에 보험을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이 신혼부부 사연자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오늘 사연은 22년도에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고요. 사연자분의 이제 남편이 제 친구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와이프 보험과 자기 보험을 점검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먼저 아내분 보험부터 살펴보면요. 2011년도에 종합보험으로 이제 상해 후유장애 1억과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묶어서 22,000원에 정말 잘 가입을 해놨고요. 네. 2015년도에 추천을 받아서 가입한 보험이 CI 종신보험이었어요. 보험료는 16만 원에 납입 기간은 60세까지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33년을 더 납입해야 하는 보험이었거든요. 너무 기네요. 33년. 좀 길죠. 그러니까 아내분 CI 보험을 좀 살펴보면 이 사망을 보장하는 주 계약이 1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CI 진단 시 사망 보험금의 50%, 즉 5천만 원이죠. 이거를 진단금으로 먼저 보장을 해주는 그런 거였고요.
CI 보험 정말 많이 말씀드리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3대 중대 질환의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진단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사망보장금으로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네. 근데 이 CI 보험의 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진단만 받는다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이후에 후유증이 남거나 하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죠.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자녀 계획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해약을 하고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한 63% 수준인 약 8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은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네. CI 보험이 모두에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의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지금 납입한 보험료의 이제 일정 부분을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못 돌려받은 거 아까워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뭐 20몇 년을 더 납입해서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정말 정확한 판단은 정말 100원 하나라도 계산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CI 종신보험은 해약을 했고요. 실손 종합보험은 잘 구성이 돼 있었다. 그래서 유지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보장들은 또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네, 이 사연자분은 실손 종합보험은 유지를 좀 하고 원래 그 종합보험 한 건하고 이제 막 면허를 따고 운전을 막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한 건으로 보장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11회 정도 자궁 관련 병력이 좀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생리불순이 조금 심해서 주기적으로 좀 통원 치료를 하셨고 피임약 같은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해당 내용으로 이제 고지를 하고 설계를 해보니 자궁 난소 관련해서 모든 질병은 5년 동안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5년 부담보 조건으로 이제 승인이 났던 거죠. 동키 여러분들 진짜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데 만약 5년 이내에 난소암이라든지 자궁암, 난소 종양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뭐 진단비나 수술비를 청구한다면 보장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품을 좀 나눠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의 빈틈을 무언가 메울 수 있도록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설계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분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성 생식기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암 관련 특약이 좀 있을 거고요. 암이 아니더라도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해서 수술비를 또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해당 특약들은 통원 여부를 상관하지 않는 간편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네. 간편보험으로 했을 때는 건강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는 있겠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부담보, 5년의 부담보 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 5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암수술비 500만 원,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표적 항암 치료비와 질병 관련 수술비들을 전부 간편보험으로 묶어서 7만 5천 원 정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 이런 게 네. 어떤 제약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만 활용하면은 네. 지금 사연자분처럼 통원 치료했던 이력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네. 그 기간 동안 보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걸 몰랐으면 정말 보험을 새로 들고도 5년 동안 그 부분이 뻥 뚫려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암 이외에 내 심장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 그리고 골절 화상 같은 상해 같은 경우는 자궁 난소의 부담보가 있더라도 보장에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설계하지 않고 일반 종합보험으로 설계를 해서 42,000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원래는 앞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험이 75,000원이었잖아요. 네네. 일반 보험으로 설계를 했었으면은 한 15,000원 정도가 저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5,000원 아끼려고 하다가 네.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그렇죠. 해서 설계를 네.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으로 구성해서 기존 실손 종합보험까지의 총 보험료 15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일반 보험으로 했으면 15,000원이 저렴했다지만 사실 병원 통원 이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 부위에 조금 위험이 높아진 상태일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험료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부담보로 놔둔다라는 거는 보험을 들고도 뭔가 계속 맞아. 불안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비용 같은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보험을 참 가입할 게 아니라 병력에 맞춰서 잘 설계를 해야 나중에 보장 받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내분은 잘 정리가 되셨고 그러면은 친구분이셨던 남편분은 어떻게 또 상담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남편분의 경우 2013년도에 단독 실손 의료비를 10,000원대로 잘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네. 20년도에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7만 원대로 잘 준비를 해두셨어요. 가입 당시에는 본인의 이제 급여가 많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기본적인 보장들만 좀 잘 구성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직을 하면서 급여가 좀 많이 오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의 여유가 좀 더 생기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없었던 표적 항암 치료비를 추가로 설계하면서 뇌혈관 진단비와 부정맥까지 보장이 되는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질병상의 1, 5종 수술비와 119대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도 추가로 최대로 추가 구성해서 66,000원에 추가 보장을 좀 준비해 드렸고요. 운전자 보험도 당시 이제 최신 상품으로 가입하면서 총 보험료는 한 16만 원 정도로 부족함 없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급여가 올라서 또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셨으니까 정말 이제는 부족한 보장들이 없을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꼼꼼하게 네. 채워주신 것 같네요. 네네. 추가로 남편분께서 이게 10년 동안 납입을 완료하고 지금 유지 중인 저축보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22년 당시에 일시납 저축 상품 중에 5년을 내가 유지를 했을 때 31%를 확정해주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그 기존에 있던 상품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5년 뒤 받는 금액보다 새로운 상품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을 때 이자율이 한 20% 정도 높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CI 그 아내분의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남편분의 기존 저축보험 해약 환급금을 저희가 합쳐 보니까 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일시납 상품으로 저희가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보험 점검 시기 중 하나가 신상품이 나왔을 때 뭔가 더 혜택이 맞아요.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라고 했는데 딱 사연자분이 이 시기에 네. 들어맞았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연자분이 이제 보험 점검 이후에 보험을 변경하고 15개월쯤 지났을 때 자궁에 혹이 생겨서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요. 자궁 경부에 제자리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만약 그 보험 점검 당시에 보험료 15,000원 아끼겠다고 간편 보험이 아닌 일반 종합보험으로 부담보 5년을 잡고 가입을 했다면 1원 한 푼 보장받지 네. 못했겠죠. 네. 그리고 기존 CI 보험에서 제자리암은 400만 원만 보장이 됐었는데요. 변경을 통해 보험금 수령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사암 진단비에서 1,000만 원, 수술비로 1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금까지 947만 원 보장을 받아서 약 2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정말 보험 점검을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뭐, 되지? 정말 그- 너무 잘 받으셨네요. 잘하는 케이스죠. 물론 진단받아서 뭐 치료를 받으신 거는 네네, 좀 물론 네, 건강이 가장 안타깝지만, 우선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변경을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보장까지 받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은 마음 편하게 치료와 또 건강 관리에 또 몰두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오늘 홍현실, 김희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참 도움이 되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